삥삥 띠띠. 이런 막혔다. 네, 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안녕. 예, 선생님 시그니처예요. 네, 사실 바로 합니다. 교과서는 196쪽부터 197쪽. 학습 목표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변화를 해석하고 일상생활 중화 반응 탐구해 볼게요. 네, 선생님 민망해서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네. 산에서 공통적인 성질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 H2O를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 우리가 다시 한번 까먹었을까 복습해보면 HCl이고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BTBG 시약 여러분 다 까먹었겠죠? 산성일 때는 노란색 여기 나와 있네.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을 띠는데 묽은 염산에다 BTB 용액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린 이유는 뭐야? 여러분 BTB 용액도 우리가 요건 심한 내용인데 아주 약한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많이 들어가면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화학은 정말 조금 이렇게 스몰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게 작은 양으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스몰 스케일인데 이렇게 한두 방울 넣는 게 아니라 10방울씩 넣으면 색 변화는 잘 관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얘들이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그래서 한두 방울만 넣는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산화나트륨 NaOH인데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랑 OH-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둘이 반응하면 처음에는 염산만 있으니까 H 플러스가 있어서 산성을 띠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H 플러스랑 OH-가 반응을 하는데 모두 반응하면 중성이 돼서 초록색.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NaOH 계속 넣어주면 염기성이 돼서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이런 오늘 반응 배울 거예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염산은 아까 물에 녹으면 HCl이니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 수소이온이 있는데 수소이온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수산화나트륨은 NaOH죠. 수산화나트륨 NaOH는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 NaOH 나타나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물 H2O가 생성됩니다. 전체 화학 반응식 써보면 염산에서 H 플러스가 수산화나트륨에서 NaOH에서 OH-가 반응해서 물이 되고 나머지 애들끼리 합쳐져서 만들어진 애를 구경꾼 이온끼리 합쳐져서 합쳐진 애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 구경꾼 이온이 합쳐져서 근데 염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도 있고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랑 OH-로 자유롭게 나누어지기도 해서 OH-가 아니라 Cl-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합쳐지면 떨어지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풀어지지 않는 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1학기 때 앙금모티 배웠던 앙금입니다. 앙금. 네. 그 학생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알짜라고 하면 우리는 알짜는 뭐야? 알짜배기라고 하면은 핵심이지. 우리 반의 알짜는 누구야? 나야 나. 네, 넘어갑니다. 네. H 플러스랑 OH-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게 알짜 화학 반응식이죠. 중화 반응.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요거 해석 좀 해볼게. 여러분 좀 그림 확대해서 봅니다. 염산을 2개를 녹여줬어요. 염산을 2개를 어떻게 녹이냐? 우리가 이제 뭐 한 2mm, 3mm 이런 식으로 녹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2개만 녹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염산이 2개 물에 녹으면 HCl 2개가 녹으면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에다 NaOH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을 해서 빨간색으로 네모쳐야겠다. 이렇게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H 플러스 하나 남아있으니까 얘는 산성을 띠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으로 하나 검색을 한번 해보서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 과정에서는 얘는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무슨 색이야? 빨간색을 띠고 있겠죠. 두 번째 비커에서도 H 플러스가 남아 있으니까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물이 있으면서 좀 연해졌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NaOH를 하나 더 넣어주면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또 하나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면서 여기 세 번째 비커에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중성이고 주황색을 띠고 있겠지. 거기에다가 NaOH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네 번째 칸에는 반응할 수 있는 H 플러스는 없는데 OH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고 메틸오렌지는 노란색을 띠겠죠. 염기성에선 이렇게 되더라. 배운 내용도 복습이 됐네요. 혼합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의 변화를 살펴볼게.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하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모두 반응원에 존재하지 않는 이온 누구였어? 처음에는 두 개가 들어있다가 하나로 그 다음에 점점 없어져서 중성 이후로는 없어진 물질. 그렇지, 수소이온 H 플러스.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처음 묽은 염산 속에 있는 개수 그대로인 친구. 계속 그대로 두 개로 있는 애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산화 이온을 넣어줄 때 하나 넣어주면 하나, 두 개 넣어주면 두 개, 이렇게 점점 누적되는 거 누구예요?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계속 반응함으로 존재하지 않다가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한 후부터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는 만큼 증가하는 애. 중성일 때까지 없다가 중성 이후로 하나 더 넣어주니까 생기는 친구. 그렇지, NaOH에 들어가 있는 수산화이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습해보기 하나 더 때려보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에는 H 플러스가 두 개 녹아있네. 여기 지금 여러분 따로 설명이 없는데 HCl 염산에다가 똑같이 위에다가 NaOH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HCl이 녹아있으니까 H 플러스 두 개, Cl 마이너스 두 개가 녹아있겠지. 그런 설명이 없었네요. NaOH 하나를 넣어주면 H 플러스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 들어오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했으니까 H 플러스는 한 개만 남아있을 거고 OH 마이너스는 한 개 들어온 게 중화 반응을 해가지고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액성은 산성. 거기에다가 NaOH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액성은 염기성. 그럼 여기에는 두 번째 비코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H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했으니까 Cl 마이너스도 하나 보고 Na 플러스도 하나 보자. Cl 마이너스는 반응 안 하는 애니까 두 개. Na 플러스는 하나 넣어줬으니까 한 개.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살펴볼게. Cl 마이너스는 반응 안 하니까 두 개. Na 플러스도 하나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두 개. 거기에다가 NaOH 하나 더 넣어준 네 번째 비커 살펴볼게. H 플러스는 모두 반응하고 없으니까 없음. OH 마이너스는 중화하고 그 이후로 생겼으니까 한 개 더 생겼고 액성은 염기성을 띠고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 살펴보자. Cl 마이너스는 반응 안 하니까 두 개. Na 플러스는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세 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반응식도 살펴볼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 항상 1대1로 반응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화학 반응 써볼게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O 물이 반응하는데 그건 항상 1대1로 반응한다.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해서 물도 하나만 만든다. 기본 체크 풀어볼게요. 산의 H 플러스랑 염기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대 몇? 그렇지, 1대1. 중화 반응과 중화열 살펴볼게요. 중화열이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많이 생성되니까 중화열 많이 발생하겠지. 두 번째, 산 또는 염기. 산이랑 염기 또는 염기랑 산이 반응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가하면서 중화시킬 때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하죠. 근데 중화점에서는 액성은 뭐야? 와우, 그렇지, 중성이죠. 중성.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화점의 확인은 지시약을 살펴보는 게 있어요. BTB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록색을 띠게 되면 BTB가 될 거고, 메틸 오렌지라고 했으면 무슨 색? 그렇지, 주황색. 근데 메틸 오렌지는 주황색이랑 노란색 구별이 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BTB 같이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애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페놀프탈레인도 무빨이라서 산성이랑 중성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중성을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만,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염기성에서 이제 중성으로 넘어갈 때는 가끔 페놀프탈레인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 풀 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온도 변화는 반응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됐을 때 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죠. 그리고 중화점에서 액성은 중성이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과 중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혼합 용액의 온도는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올라가고 높아지겠죠. 두 번째 기본 체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처음에 묽은 염산이 있으니까 무색이겠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하면 무색이 순간 붉게 변하면 붉은색이라고 쓰려고 했네. 붉게 변하면 여러분 액성은 염기성이겠죠. 왜냐면 페놀프탈레인은 무빨이잖아요.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이니까 이 지점은 중화점이 아니라 염기성이 확인 문제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산을 첨가할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의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가와 나의 액성, 가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는 이거 넣기 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넣기 전. 가와 나는, 가는 OH-가 있으니까 염기성, 나에서도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이니까 액성은 똑같네요. 1번 맞고,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H 플러스랑 OH-가 중화 반응하는 거니까 맞네요. 나에서 페놀프탈레인 넣으면 OH-니까 붉은색이니까 맞네요. 가부터 다중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중화 반응, 가에서는 H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 나에서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니까 하나.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제 더 반응 안 하고,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여러분들 가도 똑같이 온도 변화가 되고 나도 온도 변화가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랑 나 동일하죠. 다에다가 염산을 넣어주어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다에는 이제 중성 상태니까 염산을 넣어줘도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줘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관련 모의고사 풀고 첫 번째 프린트 마무리합니다. 19번, 2018년 11번, 19번 어려운 거네요. 표는 농도랑 온도가 같은 염산 HCl,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수산화나트륨 NaOH,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수용액을 섞었을 때 우리가 온도 변화를 살펴봤어요. 온도가 살펴보니까 닿을 때 가장 높았네. 그럼 근데 마침 같은 부피를 섞었어요. 그러면 요때를 우리 중성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같은 농도니까.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랑 가랑 나는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혼합 후의 액성은 염기성. 다랑 마는 H 플러스 염산 CL이 더 많으니까 염산이 더 많으니까 산성. 이렇게 놓고 풀 수 있겠네. 가의 혼합 용액은 염기성.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나의 혼합 용액은 나는 염기성이니까 우리 BTB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파란색, 염기성일 때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니까 나의 혼합 용액은 염기성이니까 파란색, 라는 산성이니까 노란색이니까 색깔이 같지 않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우리가 1대1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물을 한번 해볼게. 그냥 가를 2개라고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염산이 2개밖에 없으니까 1ml당 선생님은 그냥 1개라고 놓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ml만큼 2개 생길 거고, 물도 4ml만큼 나는 4개, 다는 6개 ml, 라는 수산화나트륨이 4ml밖에 없으니까 4개, 마는 수산화나트륨 2개밖에 없으니까 2ml. 그래서 물이 많이 생기는 다에서 온도도 가장 높았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다는 6ml만큼 생기고 6ml 6개, 마는 2ml에 해당하는 2개 생겼으니까 다가 마보다 더 많네요. 3배만큼.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선생님 좀 필기가 좀 더러웠네. 4번. 밑으로 넘어가 10번 봅니다.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5ml씩 넣어줬대요. 그럼 묽은 염산을 처음엔 넣기 전이니까 여기 H+가 세모인지 Cl-가 네모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그랬더니 묽은 염산 5ml를 넣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H+가 H+가 OH-랑 우리 알자 반응식 배웠잖아. 수산화나트륨에 OH- 반응이 물이 될 텐데 지금 가와 나 과정 보니까 세모는 없어지면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그럼 세모가 반응하는 H+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는 지금 H+가 남아있다는 거는 OH-는 모두 반응하고 없다는 뜻이겠지. 그럼 동그라미는 뭐야? Na+고 5ml당 NaOH는 몇 개인 거야? 조금 어렵네. 2개씩 있으니까 반응 안 하는 Na+가 2개 들어와서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과정 2에서 NaOH를 하나 더 넣어주면 이번에는 H+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H+는 1개밖에 없고 NaOH에서 OH-는 과정 2에서 2개가 들어왔으니까 둘이 반응하고 OH-가 1개 남아있겠지. 그래서 별표가 OH-구나. 그러면 과정 1에서 들어온 2개에다가 Na+는 2개가 더해져서 4개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모가 H+였으니까 네모는 Cl-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답 풀어볼게. 기억은 세모는 수소이온이다. 맞고 다의 용액에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다의 용액은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이니까 염기성일 때 붉은색 맞죠? 과정 1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과정 2에서 생성된 과정 1에서는 H+ 2개가 없어졌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2개. 과정 2에서는 H+가 하나밖에 없는데 OH-는 2개여서 물 분자 하나 생겼으니까 과정 1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과정 2에 생성된 물 분자 수와 같지 않죠. 과정 1에서가 2배 더 많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5번도 볼게요. 표는 25도씨 HCl 수용액과 NaOH 25도 수용액을 여러 부피로 섞어봤대요. 지금 보니까 나부터 살펴보자. 같은 부피를 섞었을 때 반응 후에 이온이 H+도 없고 OH-도 없어. 근데 가에서는 H+, 나에서는 OH-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어때? 농도가 같다는 걸 핵심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어야 돼요. 내려가 버렸네. 왜냐하면 H+랑 OH-가 혼합 용액이 없잖아. 그러면 1대1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물 분자 수도 한번 고려해보자. 가에서는 NaOH가 5개밖에 없으니까 물 5개. 나는 NaOH 10개, H+ 10개니까 물 10개. 1ml당 이제 1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NaOH는 20개나 있는데 HCl이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 이렇게 하면 놓고 풀면 되겠지. 그러면 온도는 여러분들 어때? T2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요거 핵심이지. T2랑 T3가 동일하겠지. T2랑 T3가
동일하다고 놓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여러분 T2랑 T3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부피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거 조금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나에서는 지금 전체 부피가 20ml잖아. 전체 부피 20ml일 때 물이 10개 생겼고 다 같은 경우 30ml일 때 물이 10개 생겼으니까 부피가 더 많으면 우리가 더 큰 수조에다가 뜨거운 물질을 넣는 거랑 작은 수조에다가 물을 뜨거운 물질을 넣는 거랑 더 우리가 작은 수조나 또는 비커가 더 온도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서 온도 변화가 더 T2가 더 높아요. T3보다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T1이랑 T2만 비교한 거야. 근데 일단 T1이랑 T2를 비교할 때는 부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이 T2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T2가 T1보다 높고, 가에서 마그네슘, 가는 지금 반응하고 남은 NaOH가 5개밖에 없으니까 HCl이 5개 남아있겠지. 그래서 남아있으니까 산성을 띄어서 혼합용액을 산성을 띄니까 수소기체에, 다는 산성이 아니라 NaOH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 요거 조금 어려웠네. 어렵게 냈었어요. 20년 11월 18번 볼게요. 표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각각 HCl이랑 NaOH 중에 하나이다. 가는 지금 섞었더니 산성이래.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같은 부피를 섞었을 때부터 보자. 보니까 부피가 중성이에요. 그럼 농도가 요것도 똑같이 농도가 같은지 다른지 요거 잘 고려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농도가 같다.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B가 더 많았네. B가 더 많았는데 산성이야. 그럼 B는 HCl이구나. A는 NaOH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어때? 액성이? 그렇지. NaOH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이 되겠네. A는 NaOH 맞고, 나에서는 나를 비교해보자. 나에서는 NaOH 40ml, HCl 20ml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1ml당 1개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Na 플러스 40개, OH 마이너스 40개, H 플러스 20개, Cl 마이너스 20개. 그러면은 H 플러스 20개랑 OH 마이너스 20개 반응하고 물은 20개 생길 거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 안 하니까 Na 플러스 40개, OH 마이너스 20개니까 Na 플러스가 더 개수가 많네요. 틀렸네. 생성된 물 분자수는 나에서는 아까 생성된 물 분자수 20개, 다에서는 40개 40개니까 물도 40개가 됐으니까 나가 다보다 더 작죠? 정답은 1번. 첫 번째 프린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니까 온도랑 이번에 농도가 같대요. 잘 봐야 돼, 이런 조건. 같은 농도랑 온도가 같은 NaOH, HCl 수용액을 준비하고 NaOH 10ml, HCl 5ml. 그러면 1ml당 우리가 1개라고 똑같이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NaOH는 10ml니까 10개. 그래서 Na 플러스 10개, OH 마이너스 10개. 그 다음에 HCl 5ml니까 5개, H 플러스 5개, Cl 마이너스 5개.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 10개랑 5개랑 OH 마이너스 10개 반응했으니까 물은 5개만 생기고 남아있는 OH 마이너스가 5개 있으니까 염기성을 띠겠네. 혼합용액 원에서는. 그러면은 기억은 염기성 맞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합용액 원에다가 H 플러스를 5ml 더 넣었대. 그러면 H 플러스 혼합용액 2에서는 H 플러스 5개랑 OH 마이너스 5개가 더 반응을 해서 물은 원에서 반응했던 5개, 2에서 반응했던 5개에서 총 10개가 되겠지. 그래서 다에서는 중화열이 발생하죠. 또 똑같이 중화 반응 물 5개 생겼으니까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다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 나에서도 5개, 다에서도 5개니까 물 분자 수는 동일하죠. 네, 이렇게 두 번째 프린트 끝이라고 생각할 뻔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프린트 문제 하나, 두 번째 프린트에서
10번 문제 우리가 선생님이 다 못 풀었었어요. 그거 중화 반응 하고 나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 프린터 얼른 꺼내줘. 빨리 빨리. 5초 드립니다. 1, 2, 3, 4, 5 끝.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터 꺼낼 시간 뭐 부족하면은 천천히 영상 잠깐 멈추고 하셔요. 실험 과정 10번 볼게요. 작년 21년 10번 문제입니다. 실험 과정 HCl 수용액 NaOH를 준비하고 삼각 플라스크 1, 2에다 각각 10ml씩 HCl 넣고 1에는 NaOH 5ml, 2에는 15ml.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실험 결과 보면 라에서는 혼합용액은 무색이라고 하면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원부터 보자. NaOH 5ml랑 HCl 10ml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산성이라면, 산성이 되려면 H 플러스가 남는다는 거잖아. 남음이라고 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산성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뭐 우리가 뭐 1대1도 될 것 같아요. 뭐 1대1로 하면은 뭐 Na 플러스 5개, OH 마이너스 뭐 5개, 1대2 비율 안에서만 하면 되잖아. H 플러스 뭐 10개, Cl 마이너스 10개. 그러면 원에서는 물은 몇 개 생겨? 5개 생길 거고, 2 같은 경우는 NaOH 15ml니까 Na 플러스 15개, OH 마이너스 15개. HCl 10ml니까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그러면 2에서는 물이 10개 생기는 거네.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살펴볼게요. NaOH, HCl이 중성일 때, 중성이라고 하면 5ml, 10ml 일 때 중성이 되려면 동일한 거잖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동일해야 되니까 NaOH 대 H 플러스가, 근데 부피가 HCl이 10ml니까 NaOH의 농도가 2배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 Na 플러스 10개, OH 마이너스 10개,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이렇게 놓으면 물도 10개. 그러면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HCl은 그대로인데 NaOH가 15ml니까 Na 플러스 2배니까 30개, OH 마이너스 30개네. 근데 H 플러스가 10개밖에 없으니까 물도 몇 개? 아래 여기 왼쪽에도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물도 1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동일하게 일단 지금 농도비가 같다면 실험 1에서는 같다면 물은 5개, 실험 2에서는 물은 10개. 농도비가 2배여서 달라서 NaOH가 HCl의 2배라면 1에서는 물은 10개, 2에서도 10개 이렇게 동일하게 되네요. 사실 좀 이렇게 푸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선생님 해설지는 안 봤는데 어떤 의도로 낸 건지는 사실 좀 선생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를 볼게. 기억, 다에서 중화열이 발생한다. 일단 중화 반응에서 물이 5개 생기든 10개 생기든 중화 반응했고, 다에서 생성된 물은 다에서는 2에서가 지금 1에서보다 많다. 근데 지금 농도가 같든 다르든 일단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농도가 같다고 하면은 2에서가 1에서보다 많아지고, 2에서보다 1에서가 많다라고 했네. 그러면 1에서는 일단은 농도가 같든 다르든 둘 다 일단 같거나 적으니까 많을 수가 없죠. 선생님 잘못 봤네. 라에서 2에서 들어있는 혼합용액은 일단 2에서 같은 경우 농도가 같든 다르든 NaOH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이 되고 붉은색이 됐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해설지를 살펴보고 다른 영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 농도가, 선생님이 풀었을 때 농도가 다른 경우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기 문제에서 농도가 같다 다르다가 없으니까 요 문제는 조금 우리가 농도 같은 거 다른
마지막 프린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98쪽 요약한 거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 이용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1회고사 때처럼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생활 속에서 중화반응의 예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입안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된 산성물질이 우리가 이빨 잘 안 먹으면요. 이빨 잘 안 닦으면 밥 먹고 이빨 잘 안 닦으면 산성물질이 박테리아인데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약에서 염기성 물질로 들어가 있어서 중화 반응시켜 가지고 세균을 번식을 억제시킵니다. 두 번째,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통증을 느낄 때 약한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리 속 쓰릴 때 제산제 먹어주죠.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에서는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염소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물이 산성을 띈대. 왜 산성을 띠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때 염기를 넣어서 중화시켜서 pH, 수소이온 지수,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염소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염소산이라는 HOCl이 생성되는데 이 HOCl이 H 플러스랑 OCl 마이너스로 나타내면서 두 과정에서 H 플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죠. 다시 지고 산성이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pH가 낮을 때는 H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HOCl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하고 pH가 높을 때는 우리가 염기성을 띠고 있을 때는 OCl 마이너스 형태가 더 존재한데요. 우리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3학년 때 평형이라는 부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지금 마지막 빨간색으로 치면 어렵겠네요. 우리가 검은색으로 네모치는 부분 여기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어떤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하는지는 1학년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물놀이 시설에서 염소 소독을 할 때 물이 산성을 띠니까 염기성으로 중화시킨다만 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정력에 의해서 락스의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배우시도록 하죠. 네 번째, 하수 처리장의 악취 발생 요인 중에 하나인 황화수소라고 해서 화학식으로는 H2S 이렇게 씁니다. H2S는 산인데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2개랑 SE 마이너스 이렇게 분해돼서 H 플러스 나오니까 산성이죠. 그때 염기성인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시켜준다. 생선구이나 생선회에다가 레몬즙을 뿌려준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회 먹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레몬을 회에다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간장 종지에 뿌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이산화황이 공장에서 배출하기 전에 산성을 띨 수 있으니까 산화칼슘이라는 물질로 중화시켜서 제거해준다. 이런 것들 화학 반응식 다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우리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이런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죠. 1회고사 때 우리 산화환원 반응처럼 일상생활 산화환원 반응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의 염기인 석회가루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킨다. 호수나 토양의 산성화의 원인과 대책 한번 살펴볼게요. 호수나 토양이 산성화되는 주요 원인은 산성비가 있고요. 화학 비료가 있어요. 먼저 산성비는 공기 중에 황산화물, 산소가 결합해 있는 황산화물, 주로 SO3 같은 애들인데 물이랑 반응을 하면 H2SO4라는 황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물에 녹으면 좀 화학 반응식에는 복잡하니까 HNO3라는 질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요 과정은 좀 복잡해서 2학년 때 산성비 산염기 할 때 자세히 배우시죠. 일단은 황산화물 물에 녹아서 황산, 질소산화물 물에 녹아서 질산이 되기 때문에 각각 다 H 플러스를 2개, 황산은 2개, 질산은 하나를 잘 내어놓을 수 있는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산성을 띠는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의 산성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화학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는 물에 녹으면 질산, 이는 인산이 만들어지면서 질산 HNO3. 우리 화학식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H3PO4. 그래서 질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하나 내놓고 인산은 무려 3개나 내놓을 수 있고, 인산은 우리 몸에서도 완충 작용을 우리가 콜라나 뭐 그다음에 염기성이 많이 들어간 비누,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우리 몸이 일정한 그 중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인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건 3학년 때 내용이니까 그때그때 배우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이 3학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1학년 때 암기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화학 선택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랑 연결된다면요. 그래서 피해는 호수나 토양에 사는 생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대책은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을 띠니까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배출을 줄일 수 있게 공장 우리가 매연이나 폐수를 조절하고, 자동차, 그래서 요즘 화석연료 안 떼우고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 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대요. 기본 체크랑 모의고사 문제만 풀고 끝냅니다. 하수구가 막힌 세면대에 하수구 세척액을 붓는다. 이건 하수구가 막히는 요인은 우리 기숙사생들 특히 많이 공감하죠. 그 머리카락이랑 단백질 때문에 많이 막히는 거라서 염기성을 부어서 강한. 선생님이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체크,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 생선 비린내가 줄어든다. 그렇죠, 이거 아까 우리 배웠네. 수돗물에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질산은 우리 산화환원에서 배웠네요. AgNO3니까 물에 녹으면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그때 녹아있는 Ag 플러스가 여기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AgCl이라는 염화은의 앙금이 생성되죠. 얘를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와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화학 반응에서 보면 H2CO3라는, 이게 뭐야? 탄산이 되잖아요. 탄산이 물에 녹으면 2개 H 플러스랑 CO3 마이너스 탄산 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산 음료가 산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 중화 반응 이용해서 중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주에서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 창문 여러 가지 환기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산을 만들어서 좀 제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려줘. 그 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문제 어떤 거예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 다 배웠었고, 그래서 바닷물에 산성이 되니까 pH는 어떻게 돼? 우리 산성은 pH 7보다 낮을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pH가 낮아지면서 산성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바다에 살고 있는 특히 탄산칼슘으로 껍질을 이루고 있는 산호, 조개류에 엄청 큰 피해를 미친대요. 그 영향의 그림이니까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만 풀고 끝냅니다. 이산화탄소와 환경 문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니까 산성.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피해를 주죠. 우리가 산성이 되면은 아까 탄산칼슘 같이 염기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호나 조개류의 껍질이 녹아버리면 즙이 없어지는 거니까 위험하죠. 중화 반응이 얘가 아닌 거, 이거 시험에 낸다고 했었네.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볼게요. 생선구이에 레몬즙 뿌린다 맞고, 속이 쓰릴 때 제산제 맞고, 벌에 쓰이면 암모니아수
맞아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벌의 침이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암모니아수라는 염기성을 발라주는 것, 산성화된 또 호수에 석회가루 뿌리는 것, 하수구 막혔을 때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성,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으로 뚫어주는 거죠. 모의고사 두 문제. 2018년 11월 그림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변화와 얼음 면적 변화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북극 얼음이 감소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 얼음이 줄어드는 거죠.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랑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은 비례 안 하고 있죠. 반비례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을 거고 해수면은 얼음이 녹으니까 올라갔겠지. 학생 비만 맞아요. 마지막 문제. 그림은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폭은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크다. 니은의 더 평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네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니은이 더 크고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얼음이 녹았으니까 올라갔겠지.